그 선생님께서는 원림삼방의 계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족보 이야기를. 그것은 이제 울림산방은 원래 소치 선생이 예. 큰미산, 대미산, 소미산이 있고요. 예. 큰미산이 일찍 요절하셨다 하고 그 작은 미산의 자제분이 남동호 선생. 그 밑에가 아들은 안 했고 손자 때 허진 교수라고 지금 전남대학에 있는 게 있고 허림 선생님. 예. 그분의 자제분이 또 홍문 선생님. 이제 그쪽으로 대를 물려서 5대가 내려오고 예. 어떻게 보면 직계로는 3대까지 내려왔다가 그렇죠. 동생대로 갔다가 조카대로 갔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손자대로 가는. 예. 그럼 6대가 되겠네요. 예. 저희는 몇 대가 아니고 예. 할아버님은 촌수로 26촌인가 될 거예요. 예. 그 할아버지하고 남동생님하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장손 집안이었어요. 쭉. 그래서 할아버님하고 남동 선생님은 나이는 의제 선생님이 한 18세 위신데 예. 그 남동 선생님이 학렬로서는 대부 학렬이죠. 예. 그러니까 또 저보다 18년 밑에인 남동의 손자 허진 교수가 나이는 어려도 저한테는 할아버지 학년이에요.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그림 공부를 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늘 그림 집안에서 이제 접할 수 있었죠. 예, 예. 할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자주 보고 듣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의대 할아버지께서는 가족들한테 다 남자들한테 북구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성현들의 말씀을 북구시를 써서 쓰고 외우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림까지 걸렸죠. 동화는 지금 대학이 아니고 그때는 도제 교육이었잖아요. 스승 밑에 가서 남정화를 하려면 서예를 한 3년 배우고 그 다음에 사군자, 식군자 해서 건 10년 배우고 화조, 선수와 이렇게 하면서 또 10년, 20년 공부를 하겠어요. 옛날에는. 이야. 그러면서 그 스승의 그 삶을 보고 배우고 그러니까 손해로는 기술을 익히고 보고 들으면서 그 스승의 인품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보고 두 가지 공부를 다 했죠. 영화에서도 두 가지로 나눴죠. 북종화, 남종화. 예. 원래 북종화에서 그림이 시작된 거죠. 예. 그 북종화는 이제 장식을 하기 위해서 본을 떠서 안에 채색을 바르는 방법. 그건 이제 서양화도 비슷하죠. 대상을 해서 바르죠. 근데 남종화 문인화는 당송 때부터 중국에 북종화에서 파생돼 나오죠. 그래서 그건 사실적인 게 아니라 사의적인 거죠. 어떤 대상이 주는 뜻. 북종화는 사실을 위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고 뭐 초상을 그리고 뭐 벽화를 그리고 하는 게 북종화 계통이고 남종화는 수목을 위주로 해서 상대의 어떤 느낌, 기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로 수목하고 긴 붓이 필요하죠. 그래서 북종화는 자연히 아름답게 하나 바르는 칠하는 그림이 되고 본을 떠서 색을 채우는 방법이고 남종문인화는 필력을 키워서 그 필력에서 상대의 기운을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 서로 필요해요. 그 제가 선생님 작품에서 그 필력을 본 것 같아요. 북종화는 채색과 모양을 다 함께 하는 본 뜨는 것이 10년, 20년 공부고 채색 배합이라는 게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남종화는 붓 쓰고 먹의 느낌을 아는 게 훈련이 10년 걸려, 20년 걸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뒤에 이제 작품 선생님 배경 뒤에 작품이 있는데
붓이 마음껏 놀다 간 흔적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현대화시키는 변화된 과정에서 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멍만 갖고 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서양을 다녀보고 우리 서양 사람도 알려주고 그러니까 채색을 먹 쓰듯이 채색을 바르는 게 아니라 문이나 난초 치듯이 채색을 그냥 같이 쓴 거고 이제 바탕색은 흰 바탕색도 있지만 우리 북중화에서 온 모든 게 벽이나 그림을 그리려면 바탕색을 칠해요. 그걸 이제 그 종이를 직접 내가 만드는 거죠. 화선지 대신에다 여러 겹 색을 칠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해서 그거에 맞는 채색으로 붓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볼 때 뭐 은은하고 그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그 한지에서 나오는 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 한지에 채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한 번에 칠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에서 여러 번 곁에 칠하면 더 은은하니 그런 맛이 나오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작품은 서울에 올라오셔서 작품이 조금씩 이렇게 채색이 변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채색을 저는 이제 80년 중반부터 외국 생활을 많이 했어요. 뭐 미국에서도 한 미국에서요? 3, 4년 있었고 뭐 파리 가서도 물론 거기서도 그림 공부하신 거죠? 그림 그리신 거죠? 그쪽은 미국 갔을 때는 전시도 있지만 한국 학과가 대학에 생겨서 뉴욕 스토니 브룩에 교수로 가신 건가요? 한국 문화 예술을 가르치러 갔어요. 한국 문화예술 강의하러 가신 거예요? 파리 같은 데는 전시나 이제 어떤 아트 페어 참여 많이 하고 전 세계 안 돌아다니는 데 없이 다녔어요. 그럼 결국은 그 전 세계를 다니시기에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림을 보셨지만 선생님의 그림의 폭을 조금 넓히신 거지 그 뿌리는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후천적인 교육이죠. 어떤 타고난 그 어떤 전품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이제 교육이 된 거죠,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버리지를 못하고 근본은 한국화의 동양화의 어떤 걸로 시작해서 어떤 표현은 그대로 봉봉 갖고 가고 변화된 색은 이제 색을 어떻게 변해야 하는 그 방법에 오래 하고 능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에 닮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걸로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어떤 것을 북중화를 한다, 남중화를 한다 해서 남중화가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더 어려워요. 좀 북중화 완성도 처음에 또 빨리 쉽지만 그러나 깊은 경지에 가는 건 서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단필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한 필로 그리는 거지 바르는 게 덧칠해서 바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필력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필력. 그 필력이 그 붓에 가는 속도나 그 훈련 과정에서 선생님 여기 좀 한번 잠깐 볼까요? 돌아서셔서 잠깐만 작품 좀 선생님 작품 이런 데 보면 붓이 제가 놀다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뭐 묘화를 그린 거라든지 뭐 모란꽃을 그린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떤 모란을 보고 스케치한 건 아니야. 스케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춘설은 할아버지 계시는 화실 앞에 묘화밭이 있었고 또 제가 살던 지금 하고 있는 작업실 앞에 모란밭이 있어요. 항상 보고 좋고 보고 머릿속에 간직한 것을 그냥 어느 날 생각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그 본을 따서 먼 곳을 넣었다 하얀 꽃은 어떻게 붙였다 그건 없어요. 그런 거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냥 대면 하나가 완성되면 그 다음 건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서 쭉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00호가 넘죠? 그럴 거예요. 그림을 이제 그리다 보면 잠자면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게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작했더라도 일주일 후에까지 그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야 그렇죠. 되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도 그림에서는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한다. 예. 처음 시작할 때는 큰 포부로 갖고 가는데 가다 보면 지쳐가고 용꼬리가 이제 꼬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쥐꼬리가. 그러면 그 그림은 망친 그림이네요. 그래도 좋은 그림이 아니죠. 좋은 그림이야. 우리도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뭐 시작을 할 때 꿈만 크게 갖고 하다가 도중에 지쳐서 그냥 잘못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안 좋은 그림 같지. 삶이나 그림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외국에 그 어쨌든 강의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많은 그림도 보셨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했나요? 그 전과 후가 그쯤인가요? 많이 변했죠. 아, 외국 생활 하러 나가기 전과 네. 가기 전에는 이제 할아버지 그림을 그대로 임모하는 게 주로 많았고 예. 외국 나가서 살면서 이걸 서양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알리냐 전도하는 입장도 있어요. 작가가.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뭔가 반응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게 할 방법은 뭔가. 우리 서양 사람들은 우리 붓은 길잖아요. 예. 서양 붓은. 예. 그걸 이해를 못해. 그 붓의 느낌을. 힘이- 그가 뭔가 느껴. 그 사람들은 꾹꾹 눌러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느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도와주는 일을 내가 또 시작을 해야 또 전도를 해야 돼. 그런 작업도 하셨고요. 그렇죠. 강의도 하시고 그렇죠. 강연도 하시고 그 외국인은 차이점을. 한국 사람은 붓을 주면 금방 바로 잡아서 해요. 예. 잘하든 못하든. 예. 서양 사람들은 붓 잡은 것만 가르치는데 한 일주일 걸려. 붓을 이렇게 못 잡아. 예. 국정화는 딱 뭐랑 같이 그려야죠. 예. 사실적이니까. 그러나 이제 남정하게 또 참 의외예요. 느낌. 모란이 주는 느낌. 아까 말한 부하고 귀함이 있는 느낌.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더욱 귀하고 품격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라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거지. 또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물론 남정원, 북정원이 또 닦는 거 시달라면 안 되지만 예. 처음에는 다 공부할 때 그림 거 배울 때는 그 담기 그리는 거 제일 먼저 공부하거든. 그 다음부터는 안 닮아서 다 멋진 듯한 그 사의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저는. 그 선생님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많이들 지금 많이 소장들 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다 있지 뭐. 아니 좋아하는 정답은 없어. 정답은. 그때 보면 이제 자기 금신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은 다른 작품 앞에서도 좀 이렇게 한번 쭉 한 바퀴 살짝만 쭉 볼까요 그냥? 여기 한 바퀴만 더 이렇게. 그냥 작품만 풀어서 네, 그렇게 그게 좋을 것 이야기를 같아요. 이야기를 담아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 작가가 삶이 그 생각이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또 마음이 그대로 그림으로 가는 거. 이제 자연스럽게 가는 게 변화되는 거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변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속 갔더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지. 멋있어요. 내가 변하려고 막 새하고 어떤 걸 보고 바뀌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변하더라 했는데 그걸 따라하려고 또 내가 아니야. 뭐가 아니고.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지금 지금 연세쯤이 가장 그림 그리기 좋은 나이입니까? 아니면 조금 지치십니까? 지금이 좋은 거. 지금이 옛날에는 막 공부할 때는 완성하기가 힘드니까 완성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지금은 그냥 생각하고 그리면 그려지더라고. 완성이 돼 있어.
그런 장르가 60가 넘어가면서 70이 넘어가면 그런 거 이런 게 그림은 그림이 돼. 자기도 그 남자나 이제 그림을 서장하실 분들한테 지금부터 그리는 작품이 진짜 내 작품이다. 다 이제 사람마다 생각도 아침 생각이 좋을 때 있고 저녁 생각이 나쁠 때도 있고 그 생각이 돌아가서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네요.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리는 그림 맛을 그리는 느끼고. 어렵지는 않아요. 네. 어렸을 때는 막 어려워서 막 잘하려고 밤새우고 고민하고 즐겁게 그리고. 즐겁게. 근데 지금 이 작품은 언제적 작품입니까? 한 1년 정도 됐나요? 저는 그것을 하고 싶은 걸 계속 하기 때문에 뭘 오늘 한 장만 그리고 그러진 않아요. 그건 10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쭉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중간에 다양한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그 노란에서 그걸 벗어나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다가 뭐 어느 날 입이 하나도 없어지고 뭐라는 것도 상상 속에 어떤 내가 많이 뭐라를 봐왔던 생각 속에 어느 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더 먼저고 때로는 이제 입이 어느 것에서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작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보는 그 자기가 느끼고 보았던 것에 대한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손으로는 훈련이 돼야 하고 정신적인 것은 자꾸 경험을 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자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이 잘 되고 있을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그려야 해요. 일단은 또 많이 봐야 해. 좋은 것들을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고 공부를 해야고 그다음에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없이 막 그리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그려야 돼. 공부할 때는 자꾸 그리고 새카맣게 그리라고 그래요. 완성하려고 하면 막 그려. 막 찾아가 보면 느낌이 와요. 그래서 우리도 막 행동을 해야 돼. 생각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 막 가다 보면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생각과 실천이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계속 그 성공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복은 성공이다. 그렇죠. 노력 없는 성공은 반복. 그렇죠. 그것서 오는 거지. 생각만 갖고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수천만 번의 붓질 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는 뭐 벼루를 몇 개를 빵꾸 내셨겠네요. 옛날에 하는 말이고. 지금 그 붓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은 그 본인 쓰던 붓을 좀 모아놓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모아놓으세요? 뭐 옛날부터는 안 모았고 요즘은 또 험붓도 필요할 때가 있고 하니까 그냥 버리기는 뭐하고 하니까 다시 모아놓고. 사실 그것도 귀한 유산인데 선생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만하자. 선생님 저희가 오늘 아주 그 인생 공부를 나는 지금 절반도 이야기 뭐 요것만 있으면 이야기 못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이고,